연희야담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옛날 옛적 숙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어귀에서 한 선비가 홀로 눈 덮인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선비의 발걸음은 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걸음은 가볍지 않았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송생원이라 불리는 이 선비는 이번에도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세기조차 민망한 실패였지요. 주머니에는 노잣돈마저 바닥이 났고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눈이 내릴 듯했지요. 송생원은 본래 양반 집안의 자제였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신 후로 집안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식구라곤 고향에 계신 늙으신 어머니 한 분뿐이었지요. 그나마 어머니를 봉양할 처지도 못 되어 송생원은 평생 과거 시험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나이는 이미 30을 넘겼고 온갖 근심 탓에 관자놀이에는 흰 머리가 서서히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글만 남은 사내라고 수군댔지요. 하지만 송생원에게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겠다는 효심과 한 번쯤은 이름을 떨치고 싶다는 자존심이었지요. 그 두 가지가 그를 끊임없이 과거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다만 그는 고집스러우면서도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쉬이 잊지 못하는 성정이었지요. 그것이 때로는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송생원에게는 원주고을에 어린 시절부터 알던 벗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윤서방이라 불리는 그 벗은 송생원과 달리 장사로 제법 재물을 모은 사람이었지요. 윤서방은 언제나 넉넉한 마음씨로 송생원을 대해 주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갈 때면 노잣돈을 보태주고 낙방하여 돌아올 때면 따뜻한 술 한 잔을 권하곤 했지요. 송생원은 이번에도 원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곧장 돌아갈 면목도 노잣돈도 없었으니 윤서방의 집에서 며칠 쉬어 가려는 참이었지요. 문득 송생원은 예전에 윤서방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집에 함께 사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 어찌된 사연인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지내는 분이니 염려 말라는 말만 남겼었습니다. 송생원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공부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그 여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송생원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내려오던 길인데 어느 순간부터 길이 달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하던 나무들도 지나쳤던 바위들도 보이지 않았지요. 송생원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신이 밟고 온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던 송생원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발자국이 두 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크기도 모양도 자신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까치 울음소리가 3번 들려왔습니다. 송생원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지만 길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이윽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송생원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지요.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송생원이 눈보라를 헤치며 한참을 헤매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산중에 자리한 주막이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위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온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송생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이 길을 몇 번이나 다녔건만 이곳에 주막이 있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주막은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깊어지고 추위는 뼈를 에일 듯 했으니 송생원은 주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은은한 술 냄새가 풍겨 나왔지요. 송생원은 주저하는 마음을 뒤로 한 채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은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화롯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벽에는 묵은 술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송생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고작 몇 푼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형편이 못 되었지요. 하지만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길마저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송생원은 결국 주막에 묵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볍게 다가오더니 이윽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생원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20살 남짓으로 보였으나 머리칼은 온통 백발이었던 것입니다. 눈처럼 새하얀 머리칼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지요. 여인은 송생원을 보더니 깊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이 깊은 산중까지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송생원은 여인의 물음에 차마 사실대로 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과거에 떨어져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롯가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지요. 송생원은 차를 받아들며 여인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얼굴에 백발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병을 앓았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았지요. 여인은 송생원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머리를 보고 놀라셨나 보군요. 모두들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아, 아닙니다. 그쵸. 송생원이 당황하여 말을 얼버무리자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이 백발에 얽힌 사연은 길고도 슬프지요. 그 말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송생원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송생원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송생원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송생원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피곤함 탓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송생원은 여인이 내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편히 잠들 수가 없었지요. 잠이 들락말락할 무렵 기이한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송생원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송생원은 25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원주에 들렀었지요. 윤서방의 집에서 머물 때 한 여인을 만났었습니다.
그 여인은 윤서방의 먼 친척으로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송생원은 그 여인과 몇 번 마주치며 정을 나누었지요. 여인은 송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생원님, 과거에 급제하시거든 꼭 저를 데리러 와 주시겠습니까? 그때 송생원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송생원은 그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한 말이었지요. 실제로 과거에 떨어진 뒤 그 약속은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송생원은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바로 이 주막의 백발 주모와 똑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송생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송생원은 주모에게 길을 물으려 했습니다. 주모는 아침상을 차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송생원, 이 주막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연 있는 이만 이곳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이 주막은 하룻밤만 섭니다. 송생원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인연 있는 이라니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곳을 떠나시면 다시는 이 주막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원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주모의 말에는 알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생원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평범한 주막이 아님을 말입니다. 주모, 대체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송생원은 주막을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떠나고 싶지 않았지요.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송생원은 주모와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주모가 먼저 권한 술이었지요. 오래전부터 생원과 이렇게 마주 앉아 술 한 잔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모의 말에 송생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이 여인은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모,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모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눈물 어린 눈으로 송생원을 바라보았지요.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말입니다. 하지만 생원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지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그때 그 여인이. 송생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생원을 기다리던 그 여인입니다. 생원께서 과거에 급제하여 저를 데리러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지요. 주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생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죄책감과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생원은 오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기다리다 제 머리는 이렇게 백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송생원은 술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지요.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였지요. 주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은 이 산에 떠도는 원혼들의 소리입니다. 밤이 깊으면 나타나 사람을 홀리지요.
송생원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주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지요.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시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송생원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주모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생원,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발 참으십시오. 주모의 간절한 눈빛에 송생원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과연 자신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송생원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원혼의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주모는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주모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생원, 제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생원을 기다리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 제 나이 23이었습니다. 송생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여인이 홀령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모는 지금 여기 제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입니다. 저는 생원에 대한 원한과 그리움 때문에 이곳에 머물게 되었지요. 생원이 이 길을 지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모의 말에 송생원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제가 출세욕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이. 송생원의 참회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주모는 송생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생원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송생원은 주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모 곁에 머물며 지난 일을 참회했지요. 송생원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 온 과거 급제와 출세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소중한 인연을 저버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았던 것이지요. 주모, 제가 이제라도 속죄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송생원의 물음에 주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몸, 생원께서 무엇을 하신들 소용없지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송생원의 간절함에 주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송생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지요. 평생 이 여인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송생원은 처음으로 주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출세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은 것에 대해 말입니다. 주모는 송생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송생원은 그 안에서 용서를 느낄 수 있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주모는 송생원에게 자신의 백발에 대한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생원, 제 백발이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요? 송생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이 백발은 저주가 아니라 기다림의 표식입니다. 주모는 자신의 백발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원을 기다리는 세월이 쌓이고 쌓여 이렇게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생원을 그리워하며 보낸 시간들이 이 머리칼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지요. 송생원은 주모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니 그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생원을 원망하려고 이곳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원을 다시 한번 만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주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지요. 이제 생원을 만났으니 저는 이 인연을 풀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송생원은 깨달았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은 반투명해졌고 지붕은 눈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주모의 모습 역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주모, 무슨 일입니까? 송생원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주모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제 인연이 다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아직 제가 할 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송생원은 주모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주모의 몸은 이미 실체가 없었습니다. 손이 허공을 가를 뿐이었지요. 생원, 이것이 운명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어야 할 사람입니다. 송생원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진심을 전하려 했는데 주모를 영영 잃게 될 위기였지요. 주막은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화롯불도 꺼져가고 벽의 그림자도 흐려져 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주모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송생원은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주모, 아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주모는 송생원의 외침에 멈춰 섰습니다. 희미해지던 모습이 잠시 선명해졌지요. 제 이름은 소월입니다. 작은 달이라는 뜻이지요. 소월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원, 이제 가십시오. 생원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도 계시고 가야 할 길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송생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과거도 출세도 이제 제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그것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송생원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월, 제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남은 생을 속죄로 살겠습니다. 소월은 송생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지요. 생원. 소월이 송생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지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송생원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을 만나 다행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송생원의 말에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한이 아니라 위안이었지요. 바로 그때 갑자기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주막은 순식간에 눈보라에 휩싸였고 사방이 하얗게 변했지요. 소월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발이 하나둘씩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마치 하얀 꽃잎이 흩어지는 것 같았지요. 생원, 이제 정말 이별입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몸은 점점 더 투명해졌고 손의 온기도 사라져 갔지요. 송생원은 필사적으로 소월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이미 바람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월, 가지 마시오. 송생원의 절규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소월은 마지막으로 송생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한이 아니라 평안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인연을 풀고 떠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안도였지요. 생원,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소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백발도 주막도 모든 것이 눈보라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송생원은 홀로 눈밭에 남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막도 소월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지요. 다만 송생원의 손에는 하얀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생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하늘은 맑게 개었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익숙한 길이 보였습니다. 원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막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눈만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송생원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주막은 인연을 맺고 풀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소월은 원한이 아니라 인연을 풀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리고 눈 위에 찍혔던 발자국 2개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자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약속을 저버렸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함께 이 길을 걸어왔던 것이지요. 송생원은 손에 쥔 백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소월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소월,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가 평생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송생원은 그 백발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를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이제 그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출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송생원은 마침내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윤서방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여보게 송생원, 이번 과거는 어떠했나? 송생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낙방했네. 그리고 이제 과거는 더 이상 보지 않을 생각이네. 윤서방은 놀란 표정으로 송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과거에 매달려 살던 벗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송생원은 산중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백발의 주모 소월을 만난 이야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윤서방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구려. 나도 그 여인을 기억하네. 자네를 기다리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네. 송생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송생원은 원주에 정착하여 서당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았지요. 벼슬은 없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어머니께도 편지를 보내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가끔 원주로 내려와 함께 지내셨지요. 송생원은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월을 기억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생원은 이제 40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던 송생원은
자신의 관자놀이를 발견했습니다. 관자놀이에 백발한 올이 새로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송생원은 그 백발을 보며 소월을 떠올렸습니다. 이 백발은 소월을 기억하는 표시 같았지요.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송생원은 서당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볼 때마다 산중 주막이 생각났고 백발의 소월이 떠올랐지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군장님, 왜 눈만 오면 슬퍼 보이십니까? 송생원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선비가 약속을 저버려 평생 후회하며 산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이들아, 사람의 인연은 때를 놓치면 평생의 짐이 된단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마음을 전해야 한다. 나중으로 미루면 영영 후회하게 되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송생원의 말을 새겼습니다. 송생원은 속죄 속에서 비로소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소월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덮었습니다. 마치 소월의 백발처럼 말입니다. 송생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소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소. 이 백발처럼 평생 기억하며 살겠소.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송생원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마음을 전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